첫 주제가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 우선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민 부장님. SITC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끝에 C가 이제 암을 일컫는 이제 캔서. 캔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암 관련된 연구와 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연구자들, 임상의들이 이제 모여 있는 학회, 회원으로 모여 있는 면역 항암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매번 이 행사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해서 임상 결과라든지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올해도 보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네오이뮨텍, 뭐 매드팩토, NK맥스와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막 메모할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황 팀장님. 네. 바이오 자체도 제약 바이오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선이 좀 두 가지로 갈렸죠.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가 들어있을 거고, 또 그 외에는 뭐 이번에 암학회에 참석을 하는 뭐 순수 제약 바이오 회사들, 최근 성과들을 보면 코로나와 연관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정말 대지세를 냈던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연구에만 매진을 했던 회사들은 사실 조금 주가로만 봤을 때 또는 주가의 포텐셜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 올해 한 1년 정도의 성과만 보더라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주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쪽을 네. 한번 오늘 주제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른 거 말고 좀 안 오른 거 없어라는 것을 찾을 때 가장 올해 뭐 거의 재미없었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밸류에이션 표부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코스닥의 건강관리 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그래프는 코스닥 전체의 이제 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보면 노란색 그래프랑 검은색 그래프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최근에 보시면 같이 움직이던 그림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저렇게 코스닥이랑 제약 바이오 업종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2020년 3월달 코로나 이후로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는 뭐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고요. 특히나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우리가 좀 제한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활동이 제한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쉬는 동안 코스닥에서는 다른 주도 업종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컨텐츠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업종,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괴리가 저렇게 많이 지금 벌어진 채로 현재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네. 이번 이 SITC 행사가 네.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뭔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FDA 이제 승인 신약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건수가 늘어나는 때가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 뭐 그렇게 그래프가 치솟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때마다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한 번씩 탁탁 치는 분위기가 나왔죠. 분홍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FDA 승인 신약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도 다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 시험이 다시 좀 재개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멈췄던 FDA 신약 승인 건수 이런 것들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가능성 있는 후보군들을 미리 공부해 두면 내년도부터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몇 주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참 기억이 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관련 제약 바이오 쪽만 관심을 끌었지만 다른 회사는 그럼 놀았냐?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연구소 임상은 뭐 사실 조금 멈췄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들이나 뭐 이제 실제로 그런 연구 개발들은 멈췄을까라는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한 2년 전 대비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력은 분명히 그때보다 저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는 뭔가 이번에 SITC도 그렇고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이런 컨퍼런스들을 하면 할수록 그런 뭔가 발전된 결과에 대한 결과물들을 계속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그 미국 회의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2021년 JP모건 헬스케어나 뭐 아마케나 아스코나 그때 참석했던 기업들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별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신통치 않았었어요. 네. 뭐 잠깐 반짝하고 다시 쭉 밀리거나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흐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네오 이뮨텍이나 ABL 바이오나 뭐 NK맥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가의 흐름이 기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좀 약간 더 세게 수급도 좀 붙는 느낌이고 주가가 밀릴 변동성은 좀 크기는 하지만 뭔가 올라갈 때 힘이 확실히 올 초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하고의 흐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번 SITC는 뭔가 내년을 더 크게 봤을 때 뭔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또 왜 SITC를 이번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 찾아봤어요. 또 증권사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고 네. 특히 바이오 의약품, 면역 항암제와 또 새로운 질환에 대한 신약 출시로 연평균 10.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하. 더 SITC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민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서로 밸류에이션 도표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싼 맛에 사고 싶은데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받을 섹터를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 네. 그러면 이제 11월이니까 내년도에 제약바이오에서 주목할 키워드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냥 네. 혹시 다음 주 바로 한 뭐 20-30% 나는 그런 종목은 없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내년도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취지에 안 맞다 그죠? 그런 거는. 자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봐라. 네, 멀리 봐라.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병용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병용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효과가 아직 부족하니까 다른 걸 하나 더 갖다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 같은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면역 감문 억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붙였을 때 예를 들어 생존율이라든지 뭐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늘려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내년도에도 항암제 관련해서 병용요법 관련된 부분이 또 계속 관심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포 치료제 쪽인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세포 중에 이제 암을 공격하는 암을 이제 공격해주는 세포 중에 T세포라고 있습니다. 네. T세포가 있는데 T세포에다가 항체를 달아주는 거를 우리가 카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미 카터라는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지금 올해로 나이가 아마 96 정도 되신 걸로 알고 그러실 있는데 거예요. 91살 때그 이제 암에 걸리셨죠. 흑색종 암에 피부암 걸리셨는데 이 카티 치료를 받고 이제 암을 다 완치를 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카티 치료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당연히 이 T세포 치료제인 카티, 그다음에 NK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 세포 치료제 쪽이 내년도에도 그래서 좀 관심 분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 이제 CDMO라고 하는데 이제 세포 치료제이긴 한데 요거를 약간 유전자 좀 변형을 시켜서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CMO라고 하면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 D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D는 이제 개발까지 같이 참여해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같이 개발까지 참여해서 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으로 2026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 SK가 여기에 진출하겠다고 최근에 선언을 했고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진출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한다면 대기업들이 어디에 진출하고 대기업들이 뭘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주 SK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쪽을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분야가 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게 지금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 조용조용한 분위기예요. 다만 바닥에서 이제 뭐
탈출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이제 슬슬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동안 계속 모멘텀들은 연간 내내 있었는데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가 이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시장의 수급이 아까 민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좀 싸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크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매크로적인 요소 중에 하나 금리거든요. 금리. 네, 그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성장주들한테는 사실 제일 안 좋은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 발표한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단은 별로 없을 거다. 인플레 일시적이다라는 코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일단 매크로적인 요소 중에서는 좀 안심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항암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절대적으로 싸져 있는 진단키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단은, 싸져 있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진단키트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추정치를 봐도 내년쯤 되면 시젠 같은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크는 지났다 피크는 봐야죠.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올해 반영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던가 기술을 사온다던가 아니면 그냥 통째로 제약바이오 회사를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들은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신종플루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유행하던 것들을 제가 먼저 다 걸렸었습니다. 회사 최초로도 제가 걸렸었고. 별로 좋지 않은데. 예,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면역력이 약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폴드포 살 때 알아봤어. 아, 그래요? 뭐든지 먼저 해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뭐 남자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해봐야 되는데 경험 먼저 바이러스도 제가 다 해봤는데 이 신종플루 때도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게 신종플루인지 이게 감기인지 단순 감기인지 독감인지 예를 들어서 아하. 하려면 진단 키트 검사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당연히 이제 우리가 2020년 3월 달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건 아니겠지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독감인 건지 결국에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수요는 계속 어쨌든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라도 시장에서 이거 생각보다 꾸준하게 계속 거기에서 돈을 벌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주가는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이 말씀하신 네오임뮨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참 이뻐요. 이게 막 요거 지금 딱 뭐 한번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몇 개 이제 종목으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이번에 SITC 참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매드팩토라는 기업은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기업인데 지난 이제 6월달 학회에서 아스코라는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대장암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그보다도 월등히 그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후보 물질도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아하. 야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임상 3상을 이제 머크랑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잘 나오면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항암제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내년도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후보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차트상으로 아주 느낌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오임뮨텍 같은 경우는 이번 SITC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잘 봐야 되는 중요도 순위에서는 좀 탑 정도에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병용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네네. 말씀드렸죠. 이 네오임뮨텍이 이번에 이 키트루다 같은 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 신약에다가 이 네오임뮨텍이 하고 있는 NTI7이라는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그러면 더 반응률이 더 좋아지는지. 암을 키트루다 단독 썼을 때보다 네오임뮨텍의 후보 물질을 붙였을 때 반응률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결과가 이번에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마 네오임뮨텍을 이번에 이 학회에서는 데이터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기대감으로 또 먼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아마 발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진짜 이 종목도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그 따상의 효시. 네. 사실 공모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상 정도까지 갔었죠, 거의. 따상 첫날 따상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다가 네. 훅 빠지기 네, 시작한. 맞습니다. 따상 상상. 공모가가 49,000원이었는데 거의 27만 원 정도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은강씨마저도 막 지금 막
공모주 하느라고 막 쫓아다니기 바쁜. 맞아요. 저 4주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사실 별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죠. SK 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라고 해서 뇌전증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뇌전증이 되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제 간질이거든요. 네. 네, 간질이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좀 표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꿨거든요. 이걸 네. 바꿨습니다. 근데 그 뇌전증 치료제의 대부분의 가치를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아하. 근데 그 이후에 이 치료제 말고도 사실 특별하게 파이프라인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별 재미없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러다가 올 2월 달에 SK에서 지분 매각이 좀 있었죠. 네. 그러면서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가 좀 안 돼요. 7조 예. 6천 정도 되는데 그 엑스코프리 가치만 거의 1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조 엑스코프리하고 그다음에 기타 파이프라인 합친 게. 근데 그러면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엑스코프리의 처방은 올해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진출도 좀 꽤 하고 있고 가격 메리트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치고 좀 약간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치고 제대로 시세를 아직 한 번도 못 냈어요. 수급적인 요인들도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팜은 좀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